안녕하세요. 별밤 이야기 서재입니다. 오늘 밤은 조선시대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황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기적이란 무엇인지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상도의 작은 마을로 떠나볼까요?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골, 은등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처럼 은빛 안개가 매일 아침 산자락을 감싸고 옹기종기 모인 초가집들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이 마을 끝자락, 가장 작은 초가집, 그곳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윤서준, 동생 윤하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둘만 남은 집. 형은 동생을 지키기 위해 어른이 되어야 했고, 동생은 형이 고생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서준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남의 집밭을 일궈주고, 나무를 하고, 때로는 장에 나가 짐을 날라주었습니다. 18 소년의 어깨는 이미 굽어 있었고,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언제나 동생을 바라볼 때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하결아, 오늘은 장에 가지 말거라. 바람이 차니 감기 걸리겠다. 형 혼자 가시면 힘드실 텐데요. 형은 괜찮아. 넌 집에서 쉬어. 책이나 읽고 있어. 동생 하결은 몸이 약했습니다. 어릴 적 큰 병을 앓은 후로 쉽게 지치고 자주 기침을 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장날 아침, 하결은 형을 몰래 나와 장터로 나왔습니다. 장터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곡식 파는 소리, 생선 파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지요. 하결은 형을 찾아 장터를 헤매다가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에이, 이 늙은 닭 때문에 알도 안 낳고 깃털만 빠지는 게 누가 이런 걸 사가겠어? 그냥 버려. 쓸모없는 거. 좁은 대나무 광에 갇힌 닭 한 마리. 깃털은 거의 다 빠져 있었고 숨소리마저 가늘게 들렸습니다. 눈은 반쯤 감긴 채 힘없이 웅크리고 있었지요. 하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버려지는 건가? 그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형이 아침에 준 돈 10푼. 원래는 약을 사려고 했던 돈이었습니다. 하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닭을 바라보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이 달 제가 사겠습니다. 뭐? 이 늙은 닭을? 얘야, 이건 알도 안 나와. 곧 죽을 거야. 괜찮습니다. 제가 돌보고 싶습니다. 에휴, 그래. 서푼만 줘. 그냥 가져가. 하결은 닭을 품에 안았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지요. 닭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하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감사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돌봐줄게. 하결은 닭을 조심스럽게 광주리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형과 마주쳤습니다. 하결아, 여기서 뭐해?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형, 미안해. 그냥 걱정돼서. 에휴, 넌 정말 그때 서준의 시선이 광주리로 향했습니다. 저게 뭐야? 설마 닭이야? 응, 장터에서 버려진 거. 그냥 데려오고 싶었어. 하결아, 우리가 지금 무슨 형편인 줄 알아? 닭 한 마리 먹일 곡식도 없단 말이야. 약 살 돈은? 형, 미안해. 근데 저 닭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형은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길에서 다친 새를 보면 집으로 데려왔고 굶주린 개를 보면 자기 밥을 나눠주었지요. 그 따뜻한 마음. 형은 그것을 꾸짖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울지 마. 데려온 거면 어쩔 수 없지. 형이 뭐든 해볼게. 형 고마워. 집으로 돌아온 형제는 뒷마당에 작은 달장을 만들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에 볏짚을 깔고 물그릇과 먹이 그릇을 놓았습니다. 하결은 조심스럽게 닭을 달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여기서 편히 쉬어. 매일 돌봐줄게. 닭은 약하게 꼬꼬댁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은빛 달빛이 작은 초가집을 비추고 뒷마당 달장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결은 잠들기 전 한 번 더 닭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잘 자, 내일 보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장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촛불처럼 작았지만 점점 밝아지더니 은은한 금빛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결은 조심스럽게 달장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빛은 닭의 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닭이 품고 있는 무언가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결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금빛은 점점 밝아지다가 자정이 되자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닭은 여전히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꿈이었겠지. 하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결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형이 아직 자고 있는 사이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장 앞에 섰을 때 하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달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닭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에 낡은 볏짚 위에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하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알을 집어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보통 달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표면은 매끄럽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진짜 황금처럼. 형! 형! 일어나 봐. 응. 무슨 일이야? 아직 새벽인데. 형! 이것 좀 봐. 하결은 황금알을 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준은 눈을 비비다가 그 알을 보는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금이야? 모르겠어. 달장에 이게 있었어. 근데 닭은 사라져 버렸어. 사라졌다고? 두 형제는 함께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는 마당 구석구석을 찾아보았습니다. 텃밭, 장독대 뒤, 담장 너머까지. 하지만 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어디로 간 거지? 형, 그 달, 혹시 죽은 건 아니겠지? 글쎄,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때 달장 안쪽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있다! 형, 여기 있어! 닭은 마당 뒤편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제보다 깃털이 더 풍성해 보였고 눈빛도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제는 거의 깃털이 없었는데. 이상하네? 두 형제는 닭과 황금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꿈일까요? 현실일까요? 하결아, 이 알, 진짜 금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이런 걸 알면 사람들이 탐낼 거야. 응, 알았어. 그리고 닭을 잘 돌보자. 내가 살려준 생명이잖아. 이건 어쩌면 하늘이 준
선물인지도 몰라. 하결은 닭을 바라보았습니다. 닭도 하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잘해주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는 조심스럽게 황금알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닭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매일 신선한 물을 주고 곡식을 아껴서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닭은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습니다. 깃털은 윤기가 났고 걷는 모습도 힘차졌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을 때 또 다시 황금알이 나타났습니다. 형, 또 우리 닭이 황금알을 낳았어. 이건 정말 기적이야. 형제는 고민 끝에 황금알 하나를 팔기로 했습니다. 이웃 고을의 큰 시장으로 가서 금을 다루는 상인을 찾았습니다. 이게 진짜 금이오? 순도가 엄청나게 높은데. 어디서 구한 거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얼마에 사주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은자 50냥은 주겠소. 은자 50냥. 형제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결아, 이제 약도 살 수 있어. 그리고 밀린 빚도 갚고, 형, 있잖아. 응, 어려운 마을 사람들 있잖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서준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 그래, 그러자.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게 맞아. 형제는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병든 어르신께는 약을 사드렸고 굶주린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주었습니다. 서준아, 하결아 고맙다.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 은혜는요, 어르신, 저희도 마을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저 나누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형제의 착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형제가 어디서 갑자기 돈이 생긴 거야? 그러게 말이야. 어제까지 끼니도 거르던 애들이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아냐?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 이방 최도익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도익, 그는 마을의 작은 관리였지만 권세를 이용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세금을 더 거두고 남의 땅을 빼앗고 뇌물을 받는 것이 일상이었지요. 윤씨네 형제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이상한데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그는 신복을 불렀습니다. 그 형제의 집을 감시하거라.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알아내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나리. 그날 밤부터 최도익의 신복은 형제의 집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담 너머에 숨어서 나무 뒤에 몸을 감추고 밤낮으로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밤, 달이 밝은 밤, 신복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뒷마당 닭장에서 희미한 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게 뭐지? 그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금빛은 점점 밝아지더니 한밤중이 되자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신복은 하결이 닭장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금알이다. 이럴 수가. 신복은 급히 최도익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리, 알아냈습니다. 저 집 닭이 황금알을 낳습니다. 뭐? 황금알을? 그게 정말이냐?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달빛을 받으면 빛이 나고 다음 날 황금알이 생깁니다. 최도익은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닭 내가 가져야겠어.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니 평생 부자로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나리,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방법은 있지. 관가의 명령이라고 하면 돼.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거나 도둑질을 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 최도익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형제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여전히 닭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닭은 조용히 꼬꼬댁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닭은 불안한 듯 계속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며칠 후, 이른 아침, 형제의 집 대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윤소준! 윤하결! 나와라! 서준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이방 최도익이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이방 나리,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내 놈들 도둑질한 물건이 있다며? 도둑질이요? 저희가 언제? 김부자 댁에서 금이 도난당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내 놈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던데 필시 훔친 게 틀림없어. 아닙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서 돈이 생긴 거냐? 증거를 대봐라. 그건 저희 개인적인 일입니다. 뭐? 개인적이라고? 관가의 조사를 거부하는 게냐? 좋아. 그럼 집수색을 하겠다. 안 됩니다. 나리, 들어가. 모조리 뒤져라. 관속들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관속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장롱을 열고 독을 뒤집고 침상까지 들추어냈습니다. 하결은 불안한 마음에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달장만은 안 돼. 하지만 이미 한 관속이 달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리! 여기 달장이 있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하결은 달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이건 그냥 닭이에요. 제발 그냥 두세요. 그냥 닭이라고? 왜 이렇게 숨기려 하지? 분명 뭔가 있어. 그는 하결을 밀치고 달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달장 안에는 닭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깃털이 윤기가 나고 눈빛이 맑은 건강한 닭이었지요. 최도익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볏짚, 물그릇, 먹이 그릇, 그리고 구석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설마.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황금알이었습니다. 역시 황금알이다. 이놈들이 정말 황금알을 가지고 있었어. 나리, 그건 저희가 정당하게 얻은 것이 옵니다. 정당하게? 어떻게? 닭이 황금알을 낳았다고? 하하하! 말도 안 되는 소리. 분명히 이건 훔친 금을 알 모양으로 만든 거다. 증거물로 압수한다. 아닙니다. 정말로 닭과 황금알은 저희 것이옵니다. 닥치거라. 그리고 이 닭도 가져간다. 혹시 모르니 조사해봐야겠어. 안 됩니다. 닭은 안 돼요. 뭐? 내가 감히 관가의 명령을 거역해? 관속들, 저놈을 붙잡아라. 관속들이 서준을 붙잡았습니다. 형, 놓으세요. 형을 놓으라고요. 하결이 관속에게 달려들었지만 한 손에 밀려나 넘어졌습니다. 최도익은 직접 닭을 집어 들었습니다. 닭은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닭은 제가 살린 거예요. 제발. 시끄럽다. 이건 이제 관가의 소유다. 가자. 관속들은 닭을 광주리에 넣고 황금알을 챙겨 떠났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마당에는 형제만 남았습니다. 서준은 쓰러진 동생을 일으켰습니다. 하결아, 괜찮아? 형 닭이. 우리 닭이.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결은 형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닭을 돌보는 게 하루의 기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함께 이야기하던 그 시간들 이제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관아에서는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도익은 황금알과 닭을 가지고 군수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정말 황금인가? 그렇습니다. 날이 그리고 이 닭이 황금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닭이 황금알을? 말도 안 되는 소리. 소인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말로는 보름마다 황금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리께서 임금님께 진상하시면 큰 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군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만약 황금알을 낳는 닭을 임금께 바친다면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승진도 할 수 있겠지요. 좋다. 이 닭을 한양으로 보내라. 궁궐에 진상하겠다. 하지만 날이 그러시면 소인은 내가 뭘 원하는데? 아닙니다. 나리의 영광이 곧 소인의 영광입니다. 최도익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내가 공들인 걸 가로채려고 하다니.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닭은 특별한 상자에 담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군수의 친서와 함께 황금알을 낳는 신기한 닭비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형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양까지 갔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형, 나 한양에 갈래. 뭐? 한양이라고? 하결아, 정신 차려. 우리 같은 백성이 어떻게 궁궐에 가? 그래도 그냥 있을 순 없어. 닭을 꼭 데려와야 해. 하지만 위험해. 형, 저 닭은 죽어가던 생명이었어. 내가 살렸어. 그런데 내가 지키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서준은 동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과 함께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형도 함께 갈게. 형, 우리 둘밖에 없잖아. 혼자 보낼 순 없지. 형제는 짐을 꾸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형제는 한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밤에는 길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결의 몸은 약했지만 형이 업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힘들지? 조금만 참아. 저기에 마을이 보여. 거기서 쉬자. 형, 미안해. 내가 몸이 약해서. 무슨 소리야? 형이 동생 없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넌 약하지 않아. 이렇게 먼 길을 오잖아. 닷새를 걸어 마침내 형제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큰 도시, 화려한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도시의 거리에 형제는 압도당했습니다. 형, 여기가 한양이야? 그런 것 같아. 사람이 정말 많네. 하지만 궁궐은 멀리 보이기만 했습니다. 높은 담장, 엄한 수문장들. 백성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요. 하결아, 어떻게 들어가지? 모르겠어. 일단 물어보자. 형제는 궁궐 문 앞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있는데요. 물러가라. 함부로 가까이 오지 마라. 제발요. 저희 닭이 여기 있을 거예요. 닭! 무슨 헛소리냐? 빨리 물러가지 않으면 잡아가겠다. 형제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형,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형제는 궁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든 들어갈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들었어? 황금알을 낳는다던 달. 알을 안 낳는데
정말? 군수가 거짓 진상을 한 거야? 모르겠어. 아무튼 대신들이 난리가 났대. 하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닭이 알을 안 낳는다고? 바로 그 시각 궁궐 안 임금은 신하들과 함께 그 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하, 보름이 지났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수가 우릴 속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응, 이상하구나. 군수가 감히 거짓 진상을 했단 말인가? 닭은 조용히 궁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먹이도 거의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며 슬픈 소리로 울 뿐이었습니다. 그때 궁궐 문 밖에서 한 소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윤하결이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전하께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수르문장들이 그를 끌어내려 했지만 하결은 소리쳤습니다. 그 닭은 황금알을 낳는 닭이 아닙니다. 진실을 아뢰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궁궐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궁궐 문 밖 하결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닭은 황금알을 낳는 닭이 아닙니다. 수문장들이 하결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임금님이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저 소년을 데려오라. 전하, 하지만 저런 천한 자의 말을 어찌 들으시옵니까? 진실이 천하고 귀한 것이 있더냐? 저 소년의 말을 들어보자. 하결은 궁궐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화려한 정가, 위엄 있는 임금의 모습. 하결의 다리는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겠다. 하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전하, 소인 윤하결이라 하옵니다. 그 닭은 소인의 닭이옵니다. 무례하도다! 이미 관가에서 압수한 것인데! 계속 말해보거라. 전하, 소인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였다고? 그 황금알은 닭이 낳은 것이 아니옵니다. 궁궐 안이 술렁였습니다. 소인이 만든 것입니다. 뭐라고? 만들었다니? 하결은 눈을 감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 소인은 장터에서 죽어가는 늙은 닭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생명이었습니다. 소인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약을 살 돈으로 그 닭을 샀습니다.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물을 주고 먹이를 주고 따뜻한 곳에 재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닭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소인은 너무 슬펐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도 지키지 못한 것이, 형님께 짐만 되는 것이, 그때 어머니께서 남기신 작은 금장식이 생각났습니다. 소인은 그것을 녹여 알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형님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닭이 황금알을 낳았다고 하면 형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 형은 그것을 믿었느냐? 네, 형님은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의심 없이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알을 팔아 빚을 갚고 가난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소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거짓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알은? 그것도 내가 만든 것이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은비녀를 녹여 만들었습니다. 궁궐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한 소년이 형을 위해 부모님의 유품까지 녹여서 거짓 기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비난할 수도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닭은 어찌 된 것이냐? 네, 분명 너는 닭이 죽었다고 하였는데 닭이 지금 여기 어찌 있을 수 있느냐? 그건 하결도 이상했습니다.
분명 죽었던 닭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 마당에 있던 닭이 소리를 냈습니다. 닭은 하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수문장들이 막으려 했지만 임금님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닭은 하결의 발치에 다가와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너 정말 내가 맞아?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그때 궁궐 뒤편에서 한 늙은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닭은 죽지 않았소. 대사께서 어찌 이곳에 계시옵니까? 전하, 소승이 아뢰겠습니다. 이 닭은 보통 닭이 아니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젊은이, 그대가 그날 밤 닭을 위해 울며 기도했을 때 하늘이 감동했소. 죽어가던 닭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었고 그대의 효심과 우애에 복을 내렸지. 그 황금알은 그대가 만든 것이 맞소. 하지만 그 정성이 진짜 기적을 불렀소. 그럼 닭이 정말 그렇소. 이 닭은 그대의 사랑을 받고 다시 태어난 것이오. 황금알은 아니지만 더 귀한 것을 가져다 주었소. 형제의 우애,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말이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로다. 그대는 거짓을 저질렀다 했으나 그 거짓 속에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고 그 진실이 진짜 기적을 만들었구나. 윤하결, 고개를 들어라. 내 마음에는 거짓이 없다. 황금보다 귀한 것은 형을 위한 내 정성이다. 그리고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보물이니라. 전하. 이제부터 나라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 형제는 여민관이 되어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아라. 가난하고 병든 이들, 버려진 생명들을 너희의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거라. 그 순간 궁궐 문 밖에서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로 형 서준이었습니다. 하결아! 형, 형제는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은 거야?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형, 우리 닭 찾았어. 닭은 두 형제 사이에서 조용히 꼬꼬댁 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욕심에 눈이 멀어 닭을 빼앗아간 이방 최도익은 거짓 고발죄로 파직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아니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했다. 군수 역시 거짓 진상의 책임을 물어 벼슬에서 쫓겨났습니다. 정의는 바로 세워졌습니다. 며칠 후 형제는 닭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임금님이 하사한 곡식과 의복,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서준아, 하결아, 돌아왔구나. 임금님께서 너희를 인정하셨다며? 자랑스럽다, 정말. 형제는 여민관이 되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병든 이에게는 약을, 굶주린 이에게는 밥을, 버려진 생명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그리고 닭은 여전히 형제의 곁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황금알을 낳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날 밤 다시 보름달이 떴습니다. 형제는 함께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닭도 그들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하결아, 내가 그때 그 닭을 지나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형이 함께 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그러게, 마치 꿈 같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 뒤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작은 돌 위에 무언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알 하나. 그것은 닭이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의 따뜻한 마음, 서로를 아끼는 사랑,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성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깊은 밤, 혹시 외롭거나 지치셨나요? 오늘 하결이 보여준 것처럼 진심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황금알보다 귀한 건 바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